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여행할 땐 책 읽어드릴게요. 진짜 미소를 짓는 곳, 몽골. 처음 보는 유목민 여인. 시작할게요. 무주택자의 노후 대책도 없이 혼자 살아가지만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다. 집이나 자식, 배우자가 있다 해서 그늘이 없는 삶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나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는 삶의 피곤함도 알기 때문이다. 그런 나도 가끔은 타인이 지닌 것이 부러워질 때가 있다. 여행가인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다녀온 사람의 경험이다. 혹은 집 밖으로 평생 나간 적도 없는데 세상을 꿰뚫는 해안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다. 그런 글을 읽고 나면 잠시나마 기가 죽는다. 자괴감에 벽에 머리라도 박고 싶어진다. 작가이자 번역가인 베스와의 여행기, 처음 보는 유목민 여인은 그런 면에서 나를 질투하게 만든 책이다. 그녀도 나도 몽골에 다녀왔지만 우리의 여행은 너무나 달랐으니 말이다. 나는 알타이 투바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도 없다. 몽골과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이며 카자흐스탄 국경과 인접한 시베리아의 끝자락인 알타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로 서북부 국경도시 웰기에로 2시간을 날아간 후 버스로 5시간을 더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어느 날 그녀는 독일어로 글을 쓰는 몽골 소설가 갈잔치낙의 작품 귀향을 선물 받는다. 그 책을 읽고 갈잔치낙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인 그녀는 갈잔이 해마다 유럽인을 모아 자신의 고향 알타이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다수가 독일인인 그룹에 끼어 작가이면서 샤먼이고 몽골의 소수민족 투바족의 추장인 갈잔치낙이 이끄는 알타이 여행에 동행한다. 2,000명 남짓 남은 투바 유목민은 갈잔의 표현대로라면 지평선 아래로 저물어가는 민족이다. 책에 갈잔치낙의 인물 사진이 없었다면 나는 이 글을 한 편의 소설로 읽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글은 일반적인 여행기에서 동떨어져 있다. 세계로부터 잊힌 땅이나 마찬가지인 알타이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머무는 동안 그녀가 주로 한 일은 추위에 떨며 야크똥을 줍는 거였다. 그녀는 타인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않으며 가치관 일행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도 무관심하다. 당연하게도 대단한 모험이나 사건도 없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사건은 투바인도 아닌 그녀가 참여하게 되는 투바 미인 대회 정도다. 그런데도 이 여행기는 읽는 사람을 빨아들인다. 그녀가 그려내는 알타이의 풍경은 아름다움을 과장하지 않는데도 압도적이다. 온갖 냄새로 알타이를 묘사하는 부분은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근사하다. 그녀가 솔직히 드러내는 자신의 어리숙함도 글에 생기를 부여한다. 30명의 저녁밥을 짓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대재앙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의기소침해진 그녀는 사랑스럽다. 더할 나위 없이 자세한 준비물 안내를 받았으면서도 따뜻한 옷을 준비해가지 않아 추위에 벌벌 떠는 모습조차 귀엽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무리의 관광객과 마주친다. 유목민과 최대한 어울려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유르테 곁에 관광객의 번쩍거리는 지프가 서 있는 것도, 잘 차려입은 도회적인 외모의 남녀가 턱을 치켜들고 우리의 몰골을 신기한 듯 구경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프와 플라스틱 야외 테이블은 몽골 초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상징이다. 중간 생략. 어느새 우리는 관광객이라는 단어와 우리 일행을 은연중에 구별하여 사용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모습은 20여 년 전 몽골을 여행할 때의 나와 겹쳐졌다. 그 무렵 몽골을 여행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대중교통이 없어 지프를 빌리는 게 당연했다.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소의 게시판에 쪽지를 붙여 다국적 팀을 꾸렸다. 대략의 루트만 정하고 내키는 곳에서 야영을 하며 느긋하게 다녔지만 북쪽의 홉스굴도 남쪽의 고비 사막도 남들이 다 가는 곳이었다. 몽골을 여행하는 이들 대부분은 비슷한 곳을 가고 입에 맞지 않는 양고기를 먹고 유목민들의 게르에 초대받아 말젓으로 만든 술 아이락을 마셨다. 그녀의 눈으로 본다면 나는 관광객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자신을 여행자라고 믿었다. 여행으로 밥을 벌며 살아가는 지금 나는 여행자와 관광객에 대한 분별심을 경계하게 되었다. 내 여행이나 당신의 관광이나 큰 차이가 없고 내가 가고 당신도 가는 그곳은 더 이상 오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과 경제 수준의 향상은 어디에 살든지 모두의 삶을 비슷하게 만들었고 여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모험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옷도 대부분 사라졌다. 여행은 이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살 수 있는 상품이 된 지 오래다. 내 친구의 말처럼 인류는 탐험을 여행으로 만들어 왔고 여행은 점점 관광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여행 혹은 관광이라는 행위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든 우리는 모두 지나가는 이방인일 뿐이고 지나가는 이의 미덕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기에 여행과 관광의 구별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유목민과 정주민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변해왔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유목하는 삶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아간다. 나 또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에 이끌려 몽골로 향했다. 유목민들의 거칠 것 없는 삶이 나를 위로하기를 바랐다. 그녀가 지적했듯 몽골은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곳은 나의 일상과 아득히 먼 곳이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지형적 공간과 삶의 방식이 그러했다. 모래언덕은 또 다른 모래언덕으로 이어지고 초원의 구릉은 또 다른 초원으로 끝없이 이어지던 땅이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텅 빈 공간이 광활하게 펼쳐졌다. 아무런 쓸모나 소용도 없이 태초의 모습 그대로 모래언덕과 호수와 초원이 있었다. 그 빈 공간에 유목민들의 텐트 게르가 점처럼 박혀 있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나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 잃을 것이 많지 않아 경계심도 적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주소 없는 삶은 나를 흔들었다. 2시간이면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집 게르를 싣고 이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집착이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게르를 방문할 때면 그들은 늘 우리를 환영했지만 돌아서는 우리를 잡은 적도 없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또한 그 땅에서는 생존을 방해하는 요소로만 보였다. 더 많이 가질수록 이동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유목민이 생존을 위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풍경을 찾아 끝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정착민은 앉은 자리에서 주변의 풍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다. 유목민이 풍경에 손을 대지 않고 관조하는 입장이라면 정착민은 풍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 차이가 삶의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관조하는 시선은 넓고 자유로울지언정 애착이 없다. 개입하는 시선은 좁고 답답할지언정 끈질기다.
그 무렵에 나는 유목민의 삶은 정주민의 애착을 완전히 버려야만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나는 내가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세월과 더불어 그런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들이 나보다 적게 소유하고 물질이든 사람이든 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들의 삶 또한 종속적이지 않을까? 단지 얽매인 대상이 다를 뿐. 그들에게는 생존의 필수적인 말과 양떼와 야크가 절대적인 우위다. 그들은 철저히 가축의 먹이를 찾아 이동하며 가뭄이나 혹한처럼 자연재해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내가 유목의 자유로움을 꿈꾸는 동시에 정착의 안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순을 품고 살아가듯 유목민들 또한 그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게르마다 소중히 모셔져 있던 조상과 가족의 사진이나 낡은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임에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처음 보는 유목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는 아마 내 생애 동안 그곳 알타이에서 심지어 몸이 아플 때조차도 가장 많은 미소를 지었던 것 같다. 진짜 미소 말이다. 나는 완벽하게 이 구절을 이해했다. 알타이가 아니어도 몽골에는 무한하고 광활한 풍경이 주는 위안이 있었고 오래된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주는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정착과 유목이 나를 분열적인 존재로 만드는 화해할 수 없는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순임을 안다. 유목을 향한 갈망이 내 세계를 끝없이 확장시켜주는 만큼 정착을 향한 동경은 내 일상을 견고하게 지탱해준다. 이 두 개 중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인간은 저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존재이기에